더민주 부산혁신회의는 국민의힘 부산시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들에게 탄핵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시민들에게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내년 2월 5-6도선 트램 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앞두고 남구청이 5-6도선과 우암-간만선을 하나로 묶는 통합노선 검토에 나섰습니다. 지난 5년간 부산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를 분석해보니 특히 겨울철에 화재 발생 건수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덕신공항 건설공단이 13조 원의 예산을 관리할 주거래은행을 선정합니다. 시민단체는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해 부산 지역 은행 선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시의회 5분 자유 발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자 이에 맞서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의 4차 담화문을 읽는 등 지역 정가에도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더민주 부산혁신회의는 국민의힘 부산시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들에게 탄핵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시민들에게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더민주 부산혁신회의는 부산 지역 국민의힘 선출직들을 향해 12.3 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민들 앞에 어떠한 책임 있는 사과나 반성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박형준 부산시장 또는 선출직 공직자들은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부산 시민 앞에 당당하게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산 국민의힘은 숨어서 가짜뉴스로 반헌법적 선동을 하며 내란에 동조하는 위헌 정당이라는 굴레를 스스로 쓰게 될 것이다. 이들은 또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부산시장이 민생에 주력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탄핵을 방해하면서 경제와 민생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생이 면피용인가 눈 가리고 아웅이다. 비상계엄과 대통령의 비이성적인 난동으로 국격과 대외 신뢰도가 추락해 경제에 입힌 타격은 너무 커서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그런데 탄핵 방패막이 짓으로 이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슨 경제와 민생을 이야기하는가. 한편 지난 10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에 나선 민주당 전원석 의원이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을 이탈해 파행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발언을 이어간 국민의힘 정채숙 의원은 준비한 원고 대신 대통령의 4차 담화문을 읽어 논란을 낳았습니다. BTV 뉴스 박자리입니다. 수년째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도시철도 5-6도선 건설은 우여곡절이 많은 사업인데요. 내년 2월 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앞두고 관할 남구청이 5-6도선과 우암-간만선을 하나로 묶는 통합노선 검토에 나섰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5-6도선 트램 사업은 전선 없이 일반 도로 위를 달리는 무가선 저상 트램 사업입니다. 경성대 부경대역에서 용호동 2기대역이 삼거리까지 총 연장 1.9km의 짧은 노선입니다. 지난 2018년 국토교통부 실증 노선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설계 과정에서 사업비가 470억 원에서 906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고 사업비 증가로 인해 2023년 2월부터 타당성 재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때문에 5-6도선 관련 국비는 2년 연속 불령 처리됐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타당성 재조사가 끝나는 내년에야 사업 여부가 확실시되는 상황입니다. 그때 이제 하겠다 해서 추진하다가 사업비 증가로 타당성 재조사 중에 있고 그 결과가 내년 2월에 완료가 되고 그 완료된 결과에 따라서 이제 또 구체적으로 정해질 것 같습니다. 사업이 장기 표류하자 관할 지자체인 남구가 나섰습니다. 사업이 불투명해지고 있는 5-6도선 트램과 부산시 도시철도 우암-간만선을 통합해 경제성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먼저 통합노선 용역비 2억 원을 확보하고 최대한 빨리 용역을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남구는 타당성 재조사 결과 5, 6도선 사업이 무산되더라도 부산시가 추진할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맞춰 시의 통합 노선을 제한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도로 상황과 예산 등으로 수년째 발목이 잡혀 있는 남구 트램 사업. 새로운 통합 노선이 남구 지역 교통난 해소의 돌파구가 될지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난 5년간 부산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를 분석해보니 특히 겨울철에 화재 발생 건수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검은 연기가 솟구칩니다. 17일 오후 4시쯤 부산 기장군의 한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공사 현장 근로자 5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근로자 26명이 옥상으로 대피했습니다. 비닐하우스 한 동이 붉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14일 부산 강서구 대저동의 한 인테리어 창고 용도의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부주의로 추정되는 이 불로 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최근 5년간 부산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2,166건, 이 중 겨울철 발생한 화재는 4,36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다른 계절에 비해 겨울철 화재가 11.8% 많이 발생했으며 인명피해도 15.1% 더 높았습니다. 겨울철 화재 4,361건의 주요 원인은 부주의가 2,6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기적 요인 831건, 원인 미상이 388건 등 순입니다. 부주의와 전기적 요인이 전체 화재의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개의 콘센트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전열 기구를 이렇게 꽂아 사용하는 이제 문어발식 사용이라 그러는데 이런 거는 좀 자제를 하시고. 한편 겨울에는 전기 보일러와 전기장판 등 난방기기의 사용이 급격히 늘어나는 만큼 이로 인한 과열이나 전기 합성 등 주의가 필요합니다.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사용 후 기기 전원을 끄는 등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수도권 지역에서도 입학생 부족으로 문을 닫게 되는 초등학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도농 복합도시는 심각한 수준인데요. 특히 안성 지역의 경우 당장 내년 입학 정원을 채우기가 쉽지 않은 학교가 많습니다. 실태를 백창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성시 서운면 산평초등학교. 학생 수 30명의 이 학교는 교감 선생님이 없습니다. 규정상 5학급 이하의 소규모 학교에는 교감 선생님을 둘 수 없는데 이 학교는 4학년 학생이 없어 몇 년 전부터 5학급이 됐기 때문입니다. 학교의 위기에 대해 아이들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1학년 애들 몇 명이나 들었으면 좋겠어요? 9명? 적은 게 좋아서. 몇 명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뭐 그냥 12명 정도요. 우리 학교가 적은 편이라 이제 학생들도 적어서 한 12명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아이들의 바람과 달리 입학생 모집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서운면의 내년 입학생인 2018년생은 고작 2명뿐. 이마저도 관내 학교가 2곳이 더 있어 학생 확보는 쉽지 않습니다. 안성시 고3면에 있는 고3초등학교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고3면의 2018년생은 4명뿐인데 이마저도 2명만 이 학교에 입학합니다. 내년에는 이제 현재 관내에서 오는 아이들 2명, 외부에서 오는 아이들이 2명, 현재는 이제 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난감하죠. 이게 소멸 고3면 특히 저희에서는 2,000명도 안 되더라고요. 인구가. 그래서 젊은이들은 아예 없고. 이 학교의 1학년생은 4명, 내년에 입학생이 최소 5명이 들어와야 합니다. 규정상 한 학년 차이 학급 인원의 합이 8명 이하가 되면 2개 학년을 합하는 복식 학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복식 학급이 되면 한 개 교실에서 한 명의 교사가 2개 학년을 함께 수업해야 하다 보니 학습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학교로서는 신규 입학생이 최소 8명이 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안성 읍면동별 학교 수 대비 2018년생 수 상황을 보면
보계면과 양성면, 미양면 등 7개 면은 평균이 8명을 넘기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마저도 평균치일 뿐 일부 학교는 학군의 2018년생이 아예 없는 곳도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학교는 학구 밖에서 입학생을 유치해야 복식 학급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학교들의 고심이 깊어지는 이유입니다. BTV 뉴스 백찬혜입니다. 이처럼 학생 수 감소로 폐교 위기의 학교가 늘면서 타 지역에서 학생을 모집하기 위한 유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입학 축하금을 내걸기도 하고 무료 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 혜택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신학기를 앞두고 새로운 풍속도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백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덕면에 있는 아파트 편의점 앞. 고3면의 고3초등학교에서 붙인 광고물이 붙어 있습니다. 입학자에게는 입학 축하금을 주고 체험학습과 방과 후 학교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안성시 관내의 한 도로에도 초등학교 학생을 모집하는 광고물이 걸렸고 산평초등학교는 광고물을 만들어 인근 천안까지 가서 판촉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주변에 있는 학생들만 오기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저희 학교처럼 뭔가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학부모님들이 선택하고 그 학교를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최소 5명의 학생이 입학해야 하는 고3초는 지역 내 유치원을 돌면서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개의 유치원 돌아다니면서 이제 유인물과 이제 과자 조그맣게 해가지고 각 유치원을 돌아다니면서 좀 이렇게 좀 전달해달라고 이렇게 유치원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런 홍보 활동의 효과를 입증하듯 산평초는 내년 입학생 수 8명을 채웠습니다. 또 고3초도 현재까지 4명이 입학을 신청했고 연말까지 1명을 더 유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학교 홍보뿐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고3초는 AI 로봇 교육이나 방과 후 학교 등 부가 프로그램을 갖췄고 산평초는 매달 2회 현장학습을 가는 것으로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학교가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광고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신풍속도입니다. 이제 안성시 곳곳에서는 뒤에 보시는 신입생 모집 광고물을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지역 내에서 태어나는 아이들만으로는 학교를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학령 인구가 줄면서 이런 광고물은 더욱 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백창혜입니다. 지난 17일 부산시 북구의회가 올해 회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열린 제275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2025년도 예산 6,978억 원을 확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구 어르신 스마트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와 재활용품 스마트 무인 회수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을 비롯해 모두 25건의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요즘 스마트팜이 대세라고 합니다. 하지만 높은 투자 비용 탓에 진입장벽이 높은 것이 사실인데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한 보급형 스마트팜이 천안에서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현장을 송용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올해 귀농 4년 차인 염수정 씨. 야심차게 농사에 도전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첫 해부터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수확량을 100% 따지 못했고 한 7, 80% 그때 성공을 했었는데 기후의 영향이 이제 날로 심각해지겠구나라는 걸 체감을 하고. 염 씨가 눈을 돌린 건 스마트팜. 하지만 기존 스마트팜은 설비에만 수십억 원이 들어 기업형이 아닌 개인 농가들은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천안시와 충남도, 농협이 지원 사업을 통해 보급형 스마트팜 4곳을 신축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작물의 생육 상태와 습도 등을 언제든 확인할 수 있고 농가에 가지 않고도 차각막을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조성 비용은 3.3제곱미터당 50만 원 선으로 기존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최첨단 기술을 도입하기에는 일반 농부들에게는 너무 현실적이지 못했고 보급형 스마트팜은 기술력이나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사용 범위가 일단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농사를 지으면서 가장 쓰기 편하고 그리고 환경 제어가 효과적으로 되기 때문에.
또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내후년까지 천안에만 16곳의 보급형 스마트팜 온실이 구축될 전망입니다. 이분들이 자리 잡고 하는 데는 저희 농협이 역할을 좀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산되는 농산물 유통이라든가 그리고 향후에 관리 방안이라든가 하는 전반적인 것에 관해서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고요. 복잡한 기능은 빼고 꼭 필요한 기능만 넣은 보급형 스마트팜이 스마트팜 확산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가덕신공항건설공단이 주거래은행 선정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사업이 추진되는 부산 지역 은행이 아닌 시중은행에 더 유리한 선정 기준을 두고 있는데요. 시민단체는 상생 발전을 위해 지역은행 선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5년간 13조 원이 투입되는 가덕신공항 건설 사업. 가덕신공항 건설공단이 이 예산을 관리할 주거래은행을 찾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는 부산 지역 은행 선정을 촉구했습니다. 공항부지 조성공사의 지역 건설사 참여율이 저조하고 공단 직원 채용에도 지역 인재 채용 의무 비율을 적용하지 않았다며 공단의 지역 상생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주거래은행으로 지방은행에 선정되면 공단의 국가 출연금이 지방은행에 예치되어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공단 재원이 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유동자금으로 공급된다면 공단의 재정 운용이 지역사회와 더욱 밀접히 연계되고 하지만 공단의 주거래은행 선정 기준에는 국외 신용평가와 공공부문 주거래은행 수행 실적 등을 담고 있어 시중은행에 비해 지방은행은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또 사회적 가치와 상생협력 항목은 100점 중 6점에 불과해 지역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꼬집었습니다. 현재 부산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13곳 중 지방은행을 1순위 주거래은행으로 지정한 곳은 2곳에 불과하고 금융공기업 중에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내년부터 지역 주도로 지역 발전 전략과 대학 지원을 연계해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사업 라이즈가 시행되는데요. 부산 지역 31개 기관이 모여 부산형 라이즈 정책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부산시 라이즈 얼라이언스를 출범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시 라이즈 얼라이언스가 출범했습니다. 부산 지역 22개 대학을 비롯해 시와 시의회, 교육청 상공회의소 등 지역 31개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부산형 라이즈를 최종 점검하고 성공적 안착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부산의 대학들이 생존을 위해서 이 부산 대학들 자체의 이 각자 도생의 방법이 아니라 지역 대학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지역 사회를 살린다는 그런 관점에서 이 출발하고 또 이 일을 만들어내어야 지역 대학도 살 수 있다. 지역 경제를 살리는 중심기관으로서 이 대학이 그 자리 잡고 또 그런 면에서 대학이 진정한 혁신 거점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라이즈는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를 말합니다. 지자체의 대학 지원 권한 확대와 규제 완화를 통해 지자체 주도로 대학을 지원하여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체계입니다. 대학과 지자체의 협력의 성숙도 그리고 지역이 처한 정책 여건과 대학의 지형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에서 그동안 더 많은 고민을 하셨고 그동안 많은 선도 사례들을 만들어가고 계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산 라이즈를 통해서 부산 지역 대학의 발전과 지역 혁신이 발을 맞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교육부는 이런 어떤 지역별 해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이렇게 함께 하면서 부산형 라이즈는 인재와 산업, 사회, 대학 혁신 등 4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12개 과제를 추진합니다. 지역 대학은 연구와 교육, 직업 평생교육 중심형으로 유형화하고 각 대학이 가진 강점을 바탕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핵심 과제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부산형 라이즈가 인재 양성과 취업, 정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모델을 만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지한입니다. 부산 공동어 시장의 현대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수산물 산지 위판장인 부산 공동어 시장은 60년 넘게 지역 수산업의 중심 역할을 해왔는데요. 막상 공사가 시작됐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어선에 기름을 공급했던 유류 탱크, 10여 년 가까이 사용하지 않던 시설입니다. 지난 9일 철거를 시작으로 부산 공동어 시장 현대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부산 공동어 시장 현대화 사업은 연면적 6만 1000여 제곱미터, 서구 남부민동 어시장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이 들어서며 위판장과 냉동 창고 등이 조성됩니다. 사업비는 2,361억 원입니다. 이 철거 시스템으로 해서 이제 우리 수산인들이 바라던 모든 이제 현실이 이제 실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막상 철거 작업은 시작됐지만 나머지 구간의 철거와 신축 건물을 지을 업체는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위판장 운영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공사 끝날 때까지 몇 년 동안 어민들이 여기 하루에 뭐 어떨 때는 고기를 100억씩 이렇게 물건이 들어서 팔고 하는데 안 할 수를 없지 않습니까? 부산시는 위판의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별로 공사를 나누어 진행할 방침. 하지만 최근 시공사 선정 입찰에서 단 한 곳도 참여업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일부 조건을 완화해 다시 공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부산 공동어 시장 현대화는 수산업 경쟁을 높이는 것은 물론 부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이 공사는 공사대로, 위판은 위판대로 추진이 중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